최대 최소 이야기고요. 함수니까 이제 최대 최소 얘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이건 뭐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거 다 어쨌든 함수 얘기가 들어가면 최대 최소는 다 나오게 될 텐데 뭐 짤막하게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결국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물론 2차 함수는 그림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대부분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림 그려서 생각하는 버릇을 꼭 들이셔야 되고 머릿속에서 제가 계속 물어보긴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그림 그려가면서 계속 생각을 하시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지. 근데 그냥 설명하자면 이런 건데 이 최대값이랑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건 원래는 x의 범위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특별히 x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경우엔 이렇게 생겼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얘는 최소값은 있죠. 최대값은 없어요.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 이거는 y좌표, y값이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찾으세요라는 말은 y값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세요라는 말이고 이 그림에서 y좌표 제일 작은 점 어디야? 꼭지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x에 제한이 걸려있지 않다면 요 점에서의 y값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영원히 커질 거니까. 영원히 커질 거니까. 그죠? 반대로 얘는요. 최대값이라는 게 있죠. 최소값이라는 건 없다고요. 그죠? 영원히 내려갈 거니까. 그래서 특별히 x의 범위가 없다면 그냥 꼭지점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고 나머지 하나는 없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텐데 이제는 범위가 생긴 경우에 x에 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생긴 경우에 그때 최대와 최소를 살펴보자면 똑같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다 생각은 하겠지만 양수인 것만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음수인 건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아래로 블록이 녀석인데 중요한 건 당연히 꼭지점인데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로 알파에서부터 베타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경우랑 알파에서 베타가 이렇게 생긴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차이는 뭐다?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축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특별히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했을 때 얘하고 얘는 최대와 최소가 조금 다르게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부터 생각해보면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네요. 그죠? 그러면 특별히 범위가 없어도 꼭지점이 최소인데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기가 최소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꼭지점에서 최소예요. 그럼 최대는 언제야? 얘하고 얘 중에 더 큰 녀석이 최대겠죠. 보통 책에서는 이제 양쪽 경계값 중에 더 큰 녀석이 최대야 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2차 함수 곡선의 성질을 좀 활용을 해보자면 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이 생겼으니까 축에서 더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는 누가 더 멀리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얘처럼 대칭축 안에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때는 양쪽 경계값 중에 작은 녀석이 최소, 큰 녀석이 최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슬쩍 이야기했는데 2차 함수 곡선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감소만 하든가 계속해서 증가만 해요. 뒤집어진 경우도 대칭축을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자를 때 축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자르면 계속해서 증가만 하든가 계속해서 감소만 할 거라고요. 그죠? 얘처럼 축이 포함되어 버리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내려가다 올라가던가 올라가다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찾는 게 약간 골치 아파지지만 이런 애들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하던가 계속해서 내려가기만 하는 녀석이라면 그냥 양쪽 끝에 있는 게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범위가 주어진 경우엔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대칭축의 위치를 먼저 보셔야 되고 그 축의 위치가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다고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셔야 되고요. 책에 아마 없지 싶은데 생각난 김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 경우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2학년 때 또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알파도 포함하는 거고 베타도 포함하는 거라서 이런 건 알파 베타, 닫힌 구간 알파 베타라고 표현하는데 x의 범위를 항상 이렇게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선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최대와 최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닫힌 구간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있거든요. 이것도 2학년 때 배울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다항함수, 뭐 2차, 우리는 어차피 2차 곡선 정도까지밖에 안 볼 테니까 이런 녀석의 경우엔 닫혀 있는 구간이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무조건 있어요. 꼭 있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표현하는데 손 안 떼고 그림을 그리면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닫힌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꼭지점이고요.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럼 최소값은 있어요. 최대값은 없어요. 왜 없냐면 구간이 열려 있다는 건 여기 이렇게 구멍 뻥 뚫린 상태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함수값보다 조금 작은 게 있는 건데 조금 작은 게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죠? 예를 들어서 x값 중에 제일 큰 건 베타가 아니죠. 베타보다 좀 작은데 좀 작은 게 얼마야? x값 중에 최대값이 얼마야?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x가 3보다 작아요. x의 최대값은 모르지. 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서 3이야. 그럼 y가 3보다 작다인데 그럼 최대값이 3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모른다라고 안 하고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대값이 없는 거예요. 최소값만 있는 거고. 범위를 자를 때 꼭지점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알파 베타가 열려있는 구간이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해서 요구하기도 해요? 아마 여기서는 안 나오지 싶은데 혹시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최소가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이야기는 말했지만 2학년 때 돼서 수학2에 가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곳에서 함수 연속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없어서 아마 안 나올 텐데 구간을 찾다가 보면 이렇게 닫힌 구간이랑 열린 구간으로 나누는 되거나 아니면 뭐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는데 항상 최대와 최소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찾다 보면 이런 경우 나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문제 푸는 와중에. 근데 이런 경우라고 해서 최대 최소가 무조건 없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그림을 그려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닫힌 구간이면 최대 최소 무조건 있다. 열린 구간이면 최대 최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그래서 얘는 최소값 있는 거고요. 얘는 최소값 없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혹시 이렇게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을 파악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뜬 아이 모르잖아요. 응? 왜 자 그러니까. 앉았어요. 뭘 앉아. 저 완전 몰입하고 있었는데. 깨울래다 참았구만. 그리고 아마 최대 최소 문제에서 그냥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 자체는 여러분이 어려워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식을 좀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 식을 찾는 게 약간 조금 골치 아픈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최대 최소의 활용 같은 거겠죠. 뒤에서부터요? 예제 1번 보시면 세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Z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최소로 하는 정수 A의 값과 이때 최소값을 구하래요. 생뚱맞죠? 우린 지금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XYZ에 A까지 껴있어요. 그냥 뭐 2차 함수 주고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는 그냥 산수잖아. 그건 쉬우니까요. 그런 건 안 나올 거예요.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정수 A를 찾고 그때 최소값 찾으세요니까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야? 이걸
A로 나타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A로요? 이걸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정수 A가 얼마여야 되는지가 나오겠지. 그죠? 그럼 이걸 A로 나타낼 방법은 뭐다? 얘와 얘와 얘더라. 식이 3개 나왔죠? 문자 4개 있죠? 정확히 값을 찾을 수는 없지. 하지만 관계식 정도는 찾을 수 있죠. 즉 X도 A로 나타낼 수 있고 B도 A로 아니 Y도 A로 나타낼 수 있고 Z도 A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X, Y, Z를 다 A로 나타내서 때려 넣으면 A에 관한 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식이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관계식은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식이 하나 더 있었으면 아예 값이 나와버리겠지. 그죠? 그래서 일단 해보면 A는 여기 하나 딸랑 있는 상태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 Y를 좀 괴롭혀 볼까요? Y라는 건 X-6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X에다가 X-6에다가 Z를 뺀 게 1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Z는 2X-7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럼 Y는 얘고 Z는 얘래. 여기에 YZ 자리에 X에 관한 식을 다 집어넣으면 X가 A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3X-6이랑 2X-7을 더한 게 5A고요. 5X 마이너스 25 얘가 5A니까 X는 A 더하기 5구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죠? 그럼 X가 A 더하기 5면 Y는 A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소리고요. Z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2A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X, Y, Z를 다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럼 구하라고 한 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A 더하기 5의 제곱 이 녀석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정수 A 찾으세요인데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전개해야 됩니다. 전개해서 다시 묶으셔야 돼요. 이게 얘는 뭐 얘 나름대로 최소값이 0이겠지만 얘도 얘 나름대로 최소값이 0이겠지만 0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 전개하셔서 다시 정리할 거고요. 빠르게 해보면 A제곱은 여기 1, 요거 4니까 6A제곱이고요. A는 10, 8, 12 이렇게 생겼네요. 숫자는 25, 26, 35 그래서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네요. 숫자가 좀 더럽네요. 특별히 A의 범위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 최소값 찾으세요니까 뭘 찾을 거냐면 대칭축을 찾아올 텐데 축의 위치 어디예요?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5. 아, 2A구나. 대칭축 찾는 거야. 합이 아니라 대칭축. 네. 합을 반띵하면 축이잖아요. 네. 대칭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3분의 5거든요. 그때 물론 얘는 최소고 있지만 마이너스 3분의 5가 아니라 A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에 가까운 정수를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이 녀석은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갑자기 삐 소리 깜짝이야. 왜 저래? 19. 다음 2번이고요. 나처럼 행복하게 살아. x, y, z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과 이때의 x, y, z의 값을 구해보래요. 최소값을 구하세요인데 갑자기 문자가 여러 개고요. 특별히 x나 y의 범위는 없죠. 그냥 실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최소값 찾을 텐데 어쩌면 좋을까? 위에 게 잘 안 보이면 밑에 게 좀 더 쉽거든요. 묶음 주세요. 어떻게 묶을 건데요? 일단 저 이 Y제곱을 Y제곱을 떼요. 그래서 5. 음, 근데 섞인 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y제곱 더하기 잠깐만요. 이건 진짜 어떻게 하는 1번보다 2번이 좀 더 쉬워요. 2번 먼저 보시면. 2번은 어쩌면 좋겠어? y제곱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1번은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 또 되는데. 그럼 2x 어떡하지? 기다려. 미안해. 2번이 쉬우니까 2번만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2번은 문자가 3개이긴 하지만 1번하고 다르게 섞인 게 없죠. 그냥 x는 x끼리 y는 y끼리거든. 그래서 얘는 어차피 x, y, z에 실수 아무거나 넣어도 되고 최소가 되는 값 찾으세요니까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랑 얘랑 섞으면 x-2의 제곱에 내 마음대로 4 썼으니까 4 하나 뺄 거고요. y제곱에 이거니까 y 더하기 1의 제곱에 1 마음대로 썼으니까 1 하나 뺄 거고 2y제곱 빼기 4y니까 2배 해서 왜 y래? 이렇게 생겼고 2 썼으니까 2 뺄 거고 더하기 10이에요. 자, 숫자만 살펴보시면 3이죠. 상수항만 정리 싹 하시면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이고 z가 1일 때 최소값으로 3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섞인 게 없는 건 바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면 되는데 섞인 게 있어서 약간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힌트는 결국 이거야. 얘도 같은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어떻게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처리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린 x가 좀 더 친숙하니까 x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생겼잖아요. 뒤에 누가 오면 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그냥 y제곱 이렇게 이렇게 오면 되나요? 그죠? 이렇게 오면 완전 제곱식 되죠.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요거 갖다 썼으니까 남는 게 누구냐면 y제곱이랑 마이너스 2y 남고 숫자는 1밖에 안 썼잖아요. 2 남았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1이죠. x제곱을 한 거죠. 그죠? x를 주인공으로 해서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지. 요거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결국 x 빼기 y 더하기 1 이것의 제곱이죠. 그리고 쟤는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긴 거니까 y가 1이고 x가 0일 때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뭐 이렇게 되겠죠. 대박. 그리고 혹시 이게 잘 안 보이면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요. 뭐 어차피 x, y가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할 거니까 이거 전체의 값을 k다 이렇게 놓고 판별식 0 이상 하면 k 범위 나와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값의 최소를 구하세요잖아. 네. 근데 x를 y도 실수고 k도 어차피 다 실수일 거니까 좌변 넘겨서 뭐 k를 x를 주인공으로 해서 판별식 쓰시면 된다고요. 판별식을 쓰시면 y가 섞여 있는 y에 관한 k가 섞여 있는 y의 2차 부등식이 되겠죠? 나는 지금 k의 최소값 찾는 거야. x, y가 실수래. x에 아무거나 막 넣으면 안 돼요. 막 마이너스 10조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뭐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말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x를 주인공으로 다시 내림차순 정리해서 더하기 뭐냐 마이너스 2y 더하기 2 왜 이렇게 했어 2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3 마이너스 k는 0 실수 x 존재한다 판별식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y제곱 여기 2y제곱 뺄 거니까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여기 더하기 4y 그럼 더하기 2y 1이고 빼기 2 더하기 k 맞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요걸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렇게 볼까요? 마이너스를 땡겨내서 묶어보면 y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k거든. 근데 y 그냥 마이너스 곱하면 안 돼요. 뭐 그래도 되고요. 안 돼요? 부등호 방향 바꾸면 되죠. 아,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할까요? k만 남기고 나머지 절로 넘기면 k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2 뭐 이렇게 생겼는데 요 녀석은 y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을 더한 거예요. 아, 얘는 0 이상 뭐 제곱했으니까 0 이상 거기에 1 더했어요. 얘는 1 이상 그럼 k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1 그죠? k가 만약에 0 이런 거였으면 존재하는 y는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두 개일 때 되는 거예요. 세 개면 안 돼. 아 이것도 제가 그냥 귀찮아서 이러고 말았는데 이거 또 판별식 쓰는 거예요. 또 판별식 쓰면 k 범위 나오지. 문자 세 개 할 때도. 뭐 3개든 4개든. 어쨌든 이렇게 쓰고 나서 이게 제가 바로 보이길래 이렇게 쓰긴 썼는데요. 다시 와서 보면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거 만족하는 k의 범위 찾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거 y에 관한 2차식인데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인 녀석이죠. 최고치 한계에서 음수니까. 근데 0보다 커야 된다며. 네. 0보다 큰 쪽에 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제 2차 부등식 할 때 나오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위로 볼록인 녀석인데 x축 위에 누군가 존재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실수 y가 있어요 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x축이랑 두 군데서 만나야 해서 판별식이 0 이상이다 해야 되고요. 이거 y를 주인공으로 해서 판별식 써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뭐냐? 이렇게인가요? 얘가 0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역시나 k가 1 이상이다. 그래서 k 최소값이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판별식들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 이런 것도 방법이 된다인데 혹시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이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힌트는 뭐냐면 특별히 x랑 y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x, y 뭐 여러 개의 문자가 섞여 있는 2차식들 이거의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 완전 제곱식 만들 생각을 해보시라. 다음은 3번. 이게 몇 번까지 있어요? 8번이요. 아, 이래요. 너무 많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고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나왔네요. 최대값 구하래요. 뭐부터 본다고요? 일단 묶어요. 뭐부터 본다고요? 축. 축. 대칭축. 어디? 2분의 A. 2분의 a. 주어진 범위 안에 있다 없다? 모르죠. 모른다. 모른다. 모르면 어쩐다? 나눈다. 나눠서 푼다. 와우. 어허. 네. 주어진 범위가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푼다. 답이 막 이렇게 줄줄 나오네. 아, 좋네요. 기회였나 봐. 아,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였어. 아니야. 다음에 변별력 있게. 다시 2차 함수의 최대값 찾으세요예요. 2차 함수 최대 최소니까 당연히 대칭축 먼저 보셔야 되는데 대칭축 찾으세요 그러면 x가 2분의 a 이렇게 생겼다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그지? 완전 제곱식 만든다고 치면 얘가 꼭지점 x좌표잖아요. 그래서 얘가 대칭축인데 문제는 얘가 이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야. 알 수 없다고. 그죠? 그래서 범위를 나누어서 풀 거다. 위로 볼록인 녀석인데 그래서 대칭축이 여기인데 세 개로 나눠야지 뭐. 아 이거 그거잖아. 개 같은 문제. 녹음되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 그거잖아 우리. 여기가 2분의 a인데 범위가 주어지기를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좀 보기 불편하니까 이제 마이너스 1과 1이 이런 경우인 거랑 뭐 이런 경우인 거랑 또 이렇게 가운데 섞여 있는 경우인 거랑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치고 여기를 1이라고 치고요. a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풀어야겠죠. 썼어. 맨 처음에. 만약에 이런 경우였으면 저 대칭
몰라?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있었어.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언제 최대? 이런 경우는 언제? 이런 경우는 언제? 아, 최대값. 언제 최대냐고. 그죠? 이거 1번, 2번, 3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 1번 상황부터 생각해 보면 지금 대칭축인 2분의 a가 아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언제 최대라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생겼다고.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 잠깐. 한 번만. 다시요.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으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라고.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잘라지는 거니까 여기서 최대라고요. 아. 어? 아, 네.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그래서 편의상 얘를 그냥 fx라고 고쳐서 생각을 해보면 f-1이 최대다 그 얘기고요. f-1은 찾아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최대값이고요. 최대값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a라는 녀석을 포함한 상태로 어떤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경우는 2분의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있는 건데 제가 그냥 편의상 등호를 여기다 다 넣을게요. 사실 아무 데나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경우라면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쳤을 때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언제 최대인 거야? 꼭지점에서 최대인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찾으시면 되겠죠. f 2분의 a 넣어보면 4분의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4분의 a제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산되는 거 아니야? 2분의 a가 아예 1보다 큰 경우. 그림으로 보면 대칭축이 1보다 큰 경우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1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최대값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문제는 최대값을 구하세요니까 이런 경우엔 이거고 이런 경우엔 이거고 이런 경우엔 이거야 라고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림까지 그려보면 이런 거라고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랑 2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랑 2를 경계로 잘라서 보시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렇게 생겼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1이죠. 여기에 점 찍힌 상태로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선 얘거든요. 축의 위치가 꼭지점이 0,0인 상태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해도 1 나오니까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도 기울기 1인 상태로 다시 이렇게 올라가네. 그래서 지금 초록색으로 제가 그렸는데 다시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린 게 뭐냐면 a 값에 따라서 저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이 최대값 자체를 뭐 f를 썼으니까 GA다.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GA라고 한 건데 이 녀석 y는 GA라는 곡선을 그린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y의 최대값이 4일 때니까 얘가 4라는 값을 가질 때라는 말이고요. 뭐 1, 2, 3, 4 대충 이쯤 되려나? 얘가 4거든요. y가 4라는 값을 가질 때 a 값이 얼마니? 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얘는 4가 될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4래. a가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거고요. 얘가 4가 되는 경우는 없죠. a가 뿔마 4인데 이 범위 안에 없잖아요. 버리셔야 되고요. 얘가 4 되는 거 있죠. a가 5면 되잖아요.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림에서도 보시면 요점 x좌표가 마이너스 4고요. 5고요. 요점 x좌표가 5예요. 이 범위 안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건 문제에서 물어본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이런 걸 이제 새롭게 정의된 함수라고 표현하는데 갑자기 fx 나와 있고 g를 물어봤거든. 이 g가 누구인지 말로 나와 있는 거죠. a 값에 따라 y의 최대값이 변하는데 a 값에 따른 y의 최대값을 ga라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면 우린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요. 범위 잘라서 식 따로 찾으시면 되고 찾아낸 거 가지고 그래프 그리시면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기하다. 됐죠? 네. 집에 가서 다시 보셔요. 꼭. 제발. 다음 4번.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1이고요. 물어보고 있는 건 4x 더하기 2y제곱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문자가 섞여 있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문제 맨 앞에 x랑 y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죠. 와우. 아이고,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네가 자서 그래요. x랑 y의 값이 지 마음대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요 식 안에서 알아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눈치챌 수 있었겠지만 구하라고 한 건 4x 더하기 2y 제곱인데 이 2y 제곱에 얘 집어넣으면 되죠. 1 마이너스 x 제곱을. 문자가 하나로 통일이 되면 풀기 편하잖아요. 문자로 소거하자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요 녀석이지만 우리는 2y 제곱 자리에 1 마이너스 x 제곱을 집어넣을 거니까 4x 더하기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써놓고 나서 보니 x에 관한 2차식 됐고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뭐부터 본다고요? 좀 내린 차선 정리부터 해드릴까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뭐부터 구한다고요? 뭐부터 구한다고요? 대칭축. 어디? 2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있다고? 모른다고? 저걸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해야죠. 그 아래에 있는 유언 걸로. 아니에요, 유언? 근데 설마 실수여서 양보다 크거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인데 대칭축의 위치가 2인 것까지 나왔거든. 근데 x의 범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지. 왜? y는 실수니까. y가 실수래. y 제곱이 0 이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x란 녀석은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나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가지고 x의 범위를 찾아보면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더라 라는 소리가 돼요. 이거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네.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찾아놓고 나서 그 다음 다시 고민해보면 축의 위치가 2였고 주어진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양쪽 경계값이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가 될 거다. 와우.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냐 최소냐? 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야 최소야? 내가 그 자리를 노리겠다. 최소. x가 1일 때 최대. 왜? 축에서부터 누가 더 멀리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2번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요 따위로 생겼고요. 물어본 게 얘거든. 역시나 문자 하나로 통일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y제곱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거 자체를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결국 물어보는 건 이거의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거니까 3x 마이너스 2. 아니면 방금 말한 것처럼 y제곱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그냥 알아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건 3x 마이너스 2가 된다고요. 이거의 최대 최소 찾으라는 거야. 그럼 뭐 봐야 돼? x의 범위 찾아야 돼. x의 범위는 뭘로 찾는다? y 가지고 찾는다. y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고요. 실수여야죠. 0 이상이어야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안 돼요. 오케이? 저거 넣으면 되는 거냐? 그럼 x가 1에서 2 사이인데 이거 뭐야?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냥 넣어요.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죠. 네. 1 넣었을 때가 최소, 네. 2 넣었을 때가 최대 이렇게 생겼겠죠. 네. 됐죠? 아, 0 이상이니까 넘어야 되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 뻘짓을 했어요. 아 이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여가지고 좀 보기 불편하니까 양수로 바꿔가지고 그냥 부등식 푼 거예요. 2차 부등식 풀 때는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게 좀 편하니까. 그래도 범위 거는 다음 5번 갑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 들어가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이고요. 변 BC의 길이는 4래요. 삼각형을 그리긴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BC의 평행한 직선이 두 변 AB, AC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한대요.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림 그립시다. BC라는 변이 나왔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칠까요? 이제 더러워 일단. 여기 A, 여기 B, 여기 C. 이 길이가 4래요. 일기는 될 수도 있어요. BC의 평행한 직선이 AB랑 AC랑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겠대요. 뭐 그럼 뭐 대충 이렇게 여기 P, 여기 Q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점 P를 지나면서 AC의 평행한 직선과 점 Q를 지나면서 AB의 평행한 직선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거래요. 얘가 R이네요. 그래서 ABC와 PQR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Y. 지금 이 그림에선 여기가 Y. 이 부분의 넓이가 Y. 선분 PQ의 길이를 X. 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래프를 그려보래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선 삼각형 ABC랑 여기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이 닮아 있다는 게 보이죠? 닮았다고요? 오케이? 이게 다 평행한 선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네. 그죠? AA 닮음이죠. 저 삼각형 두 개요? 저 이것만 나오고 큰 삼각형이랑 초록색. 요 초록색 삼각형이랑 닮아 있다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이걸 X로 표현해 보세요인데 하얀색 삼각형 대응되는 변이 하나는 4고요. 넓이는 16이라고 했거든. 그럼 요 대응되는 변이 X니까 길이의 B는 즉 닮은 B는 4대 X인데 넓이의 B는 16대 X제곱이에요. 길이의 제곱배가 넓이의 B니까. 그럼 1이라는 거잖아요. 뭔 소리야 X라니까. 넓이가 16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길이의 B는 4대 X인데 우리는 넓이의 B를 구하는 중이고요. 넓이의 B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지? 근데 실제 삼각형의 흰색 삼각형의 넓이는 16이고요. 작은 삼각형의 넓이는 Y라고 했다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X랑 Y의 관계식을 구해보라고 하면 16Y가 16X제곱이니까 Y라는 건 X제곱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프 그리래요. 그럼 X의 범위는 어쨌든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겠죠. 0이면 삼각형이 안 돼요. 0보다 큰 거야. 어디까지 가능해요? 안 되지. 그거 찍거든요. 4는 안 되지. 인간이 2까지 가는 거예요. X가 만약에 딱 2면 어떤 상황인 거야? 딱 어리 BC만 응. 1대1. 중점. 딱 X가 2면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게 딱 2인 상태야. 그죠? 4는 4. 그럼 2보다 커지면 어때? 안 돼요. 망가져. 그럼 더 작아져요. 더 작아지나? 아니지. 아니 근데 평행한 상태로 저렇게 유지 못하잖아. 1까지 간다고 보면 아니 2는 당연히 되는 거고. 저거랑 똑같이 그릴 수가 없는데 그림을. 어떻게 저 근데 저거 어떻게 머리로 그냥 저게 제일 클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떻게 알아? 아니 가능한 건 4까지. 더 커지면 커진다고. 공통된 부분이죠. 이거랑 2까지라고. 이거랑 이거 중에 아 모르겠어요. 요 부분이 되겠죠. 공통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4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4 직전까지 되겠죠. 4는 안 되고요. 왜 공통 부분이 빵이니까. 4는 아예 없잖아. 아니 4면 공통 부분이 빵이잖아. 아 뒤에 있는 거구나. 네. 오케이?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으면 이렇게 온전한 삼각형이다가 2가 딱 되는 순간 삼각형이고요. 2보다 좀 커지면 얘가 삐져나가요, 밑으로. 삐져나가면 삐져나간 부분은 공통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y라는 건 공통 부분의 넓이니까 이 빗금친 게 y라는 거야. x가 2보다 작으면 땡큐인데 x가 2보다 커지면 약간 복잡해진다고요. 오케이? 아니요. 아니 식은 찾을 거야. 근데 그림 상황은 이해가 되죠? 네. 그냥 대충 x 그림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x를 좀 줄여보고 키워보고 해보면 x가 작아지면 이렇게 있겠지. 조그맣게 x 제곱으로 x가 좀 커져서 2까지 되면 괜찮은데 x가 더 커져버리면 이때는 빠져나갈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은 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긴 사다리 꼴이 겹치는 부분 y일 거다라는 소리예요. x가 2보다 커지면 4 되기 전까지.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x가 0에서 2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보다 클 때는 다시 찾아볼 텐데 찾아야지. 찾으려고 했는데. 근데 요 길이가 x고요. 요 길이가 4예요. 그럼 이거 이제 구하는 건 평행사변형이 아니 사다리 사다리꼴이니까 뭐 사다리꼴처럼 구하셔도 되는데 그냥 닮은 삼각형을 이용하자고요. 이 큰 삼각형에서 조그만 삼각형 다 닮아 있으니까 큰 거 작은 거 뺐다고 칩시다. 안 따왔잖아. 오케이? 이 큰 노란색 삼각형에서 이 작은 노란색 삼각형을 뺀다고 보자고. 다 닮아 있으니까. 그러면 큰 노란색 삼각형은 앞에서 찾은 거랑 똑같아요. 그냥 x제곱이야. 어차피 대응되는 변이 x잖아요. 네. 식으로 나타내자면 큰 노란색 삼각형은 어차피 이거 x제곱이라고. 아 거기서 빼면 되는. 그지? 요 작은 삼각형을 빼자는 거야. 그러려면 요 변의 길이를 찾아야겠다. 그죠? 네. 이 변의 길이 찾아서 제곱하면 넓이 될 거다라는 게 느낌이 빡 오잖아. 네. 제곱한다고요? 따라와. 네. 이 길이 x니까 넓이가 x제곱이잖아. 네. 이 길이 찾아서 제곱하면 넓이 되겠지. 그렇네요. 그죠? 넓이가 x 제곱이 아니라 아니야 근데 저기서 증명됐잖아. 넓이의 b 말씀하시는 거죠? 넓이 자체가 넓이 자체가요? y는 x제곱이라고. 아. 그럼 쟤는 정삼각형이네요. 뭔 소리야? 정삼각형이 왜 넓이가 있어?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아이 높이가 높이와- 4잖아. 1대1이잖아. 높이와 길이가 화내. 화날만 하지. 여기 조그만 삼각형도 요 변의 길이만 찾으면 넓이가 바로 나올 텐데 요 변의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고. 빼야죠. 2x 마이너스 4에서 뭘 뺄 것 같아?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얼마야? 그거 어떻게? x야. 평행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평행이잖아. 2 마이너스 x네요. 이 길이 얼마야? x? 얘도 x야. 아 2x 빼기 4. 그럼 2x에 x 더하기 x에서 4 빼면 되네요. 굳이 에이? 그래도. 8 마이너스 2x 아니야? 왜 8이야? 2x에서 4 빼야지. 쟤 지금 정삼각형 아니에요? 아 왜 정삼각형이야? 어디서 누가 정삼각형이래? A, B, C 정삼각형 아니었어요? 저 길이를 네 질문은 이제 안 받겠어. 요만큼의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그게 8 마이너스 2x 아니야? 2x 마이너스 4지. 2x 마이너스 4에서 2x 마이너스 4를 빼야 되는 뭔 소리야? 왜왜 빼는? 아 이거 2x 이거 x고 이거 x잖아. 난 이해했어. 겹치는 부분 빼는 거잖아요. 겹치는 게 거기서 4를 빼면 요거 한 꼬풀만 남겠지 이제. 겹치는 게 저거지. 아 그렇구나. 네. 저는 이게 2x 마이너스. 다시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네네. 요 조그만 길이는 이만큼이 x고 요만큼이 x니까 x를 2번 더하면 여기를 2번 겹치게 센 거라는 거야. 거기서 4를 한 번 빼면 요만큼만 남게 될 거라고. 그죠? 그래서 요 길이는 얼마다? 2x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대박 신기해. 그러면 이때 넓이 빗금친 넓이 y는 뭐가 되는 거야? x 제곱에서 2x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뺀 게 되겠죠. 언제?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어차피 4일 땐 빵이어서 등호 넣으셔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정리를 좀 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6x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의 범위에 따라서 y가 좀 달라지고요. 참고로 여기다 2 넣으면 4 나오죠. 여기다 2 넣으면 4 나오죠.
4 나와요.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잖아. 그래프 그리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X축에 Y축에 그림 크게 그릴 수가 없는데 대충 그립시다. 0에서 2 사이야. 여기를 2라고 치면 X제곱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참고로 0,4, 2,4예요. 여기 0,0이고요. 그 뒤로는 여기서 출발할 건데 이거 축의 위치가 어디예요? 아, 3번에 10. 3분의 8이에요. 3분의 8. 3분의 8이면 2보다 약간 크죠? 3보다 약간 작고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어딘가가 위로 볼록인 녀석의 대칭축이에요. 이렇게 생겼다고. 진짜 왜 저? 4 넣으면 빵 저희 되겠죠. 호수부 그래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로 만든. 오늘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저기 최대값. 아 근데 아, 저 진짜 이거 진짜 어렵게 그것만 나오면 정리가 100점 쓰는 시점 가지. 8점은 아니죠. 그림을 따로따로 그려보면 2보다 작을 땐 X제곱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는 거고 네. 2보다 클 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 건데 뺀 거. 우린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2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어서 따로따로 구할 거라고. 그러니까 0에서 2 이거 너무 두꺼운데 0에서 2 사이일 땐 요거 따라가다가 2 건너가면 얘로 갈아탈 거라고. 아.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빨리 그려. 언제 최대다? A가 물어볼 거야. 3분의 8일 때. 와, 답은 뭐예요? 야, 그래프를 그려라니까 이게 아, 답이야. 2번이 y 최대값. 네가 계산하세요. 저기 맨 위가 y 최대값 아니야? 응. 그러니까 3분의 8을 넣어서 산수하기 싫으니까 나보고 하래잖아. 센터에서 빡치셨는데. 쌤 근데 범위를 0부터 2랑 2부터 4로 나누는 이유가 사다리꼴이 돼서예요? 그림이 달라지니까요. 0에서 2는 삼각형이고 2에서 4는 사다리꼴이고. 예. 음. 2에서 4는 사다리꼴이고 0에서 2는 그냥 삼각형이니까. 그림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뭐라고요? 화장실 가도 돼요? 어? 화장실 어, 가도 네. 돼요? 3분의 16. 신발이 없어서 안 할래요. 뭐 제 거라도 어떻게? 네, 급하진 않아서. 진짜 신발 없냐? 쉬는 시간 없죠. 없죠. 배고파요. 뭘 먹어야겠다. 근데 저거 음. 이거 시점 안 적어 놓은 거죠? 자, 안정 여기 적으면 이거지. 3분의 8이라니까. 그래서 여기다 3분의 8 넣었을 때가 최대다라는 소리예요. 깔끔하게. 저 진짜 긁는 거 같아요, 기말. 기만자 1 기만자. 띠리리리. 제 모델들이 다 기만자. 나도 깨달아. 어려운 문제 맞아요. 니네 지금 보고 있는 건 실력 정석입니다. 내가 여기서 아왜 이 점을 썼다가 마지막에 이런 거 봤어요? 뭐라고?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집에 와서 다시 보세요. 열심히 녹화 중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 7번 갑니다. 그게 중요해. 앞으로처럼. 여기 제목에 보시면 이거 세 번째 챕터인데 이건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했지만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다거든요. 11-6. 아, 이거 11-6. 그래서 이게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속 하는 거야 얘들아. 네. 판별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만들겠다는 건 결국 실수 xy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고 그걸로 실수가 존재한다. 판별식 0 이상이야. 얘네들을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만든 다음에 뭐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7번인데 6번은 안 돼. 왜 6번 뭔데? 아, 필수. 아 6번 여기 있구나. 6번 밑에 있었어. 야 이거 K 필수식이었을 때 됐었는 거. y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거든요. K하고 판별식인가? x도 y도 존재하는 건데 x의
아무거나 집어 넣으면 안 돼. 왜 알지 않아요? x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 않을? 그렇지. y에 아무거나 집어 넣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러면 나 y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아 그러네. 없어요. 오메가. 왜요? 아 오메가는 허수잖아. 쌤! 깜짝이야. 왜? 저거요. 아니, 물어봐도 돼요? 어? 그 분모가 x 마이너스 1 곱하고 분자 x 플러스 1 곱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야 분자 분모 서로 다른 걸 곱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뭐 이상해지겠죠? 같은 걸 곱해야지. 다시 y엔 아무거나 넣을 수가 없어요. y가 0이 되도록 하는 x는 없잖아. 그죠? 쉽게 말해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y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구해보라는 건데 어느 범위 안에서나 구할 수 있다고. x가 실수로서 남아있는 범위 안에서나 y가 움직이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실수 x가 존재한다. 판별식을 이용하자라는 말이고요. 분모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이거 무조건 0보다 큰 녀석이거든요. 0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넘겨서 곱하시면 yx제곱 더하기 yx 더하기 y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 좌변 다 넘기면 y 마이너스 1의 x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생겼어요. 주인공은 x고요. x가 감당하는 범위 안에서나 y가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얘를 2차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건 y가 1인 경우랑 1이 아닌 경우로 좀 따로 생각은 하기는 해야겠죠. y가 1이 아니라고 해야 판별식을 보는 거고 y가 만약에 1이면 1차식인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y가 1이 아닌 경우라고 치면 그때는 판별식을 써서 b제곱 마이너스 4 a 뭐 똑같이 했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걸로 y의 범위 찾으시면 되고요. 그걸 찾고 난 후에는요? Y는 1이 그 답이지 뭐야. y가 1인 경우면 1 대입해 보면 2x가 0이니까 x는 0이죠. 얘는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y가 1인 것도 괜찮다. 그죠? 그럼 이걸로 y의 범위 찾으시고 1인 것까지 포함해서 제일 큰 y와 제일 작은 y를 찾으시면 그게 y의 최대와 최소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 우리 2차식 최대 최소할 때 자주 나오는 거지. 판별식 이용하는 거. x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나 y가 움직이는 거였다고요. x, y가 섞여 있는 2차식의 경우엔 이렇게 x를 주인공으로 판별식을 쓰시면 y의 범위가 나오고 y를 주인공으로 판별식을 쓰시면 x의 범위가 나오고 근데 이건 뭐 y는 1차니까 y 가지고 판별식을 쓸 일은 없고요. x 가지고 판별식을 쓰시면 y의 범위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낑낑거려? 외동이어서 그래요. 뭐요? 갑자기? 그 다음 7번이고요. 참고로 6번의 답은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3분의 1이에요. 이거 답지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아, 답지 있어요, 참. 어쩐데 그 사이 근데 답지는 연습 문제랑 유제만 있고요. 기본 문제는 답이 없죠. 진짜 왜 그러세요? 기본 문제는 밑에 딸려 있는 건데. 그러면 이따 불러드릴게요. 네, 네. 네. 다음 필수 예제 7번이고요. XY가 섞여 있는 2차식이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 건 x분의 y의 최대 최소거든요. 아이고. 자, 얘도 이거 만족하는 실수 xy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하나만 딸랑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x분의 y의 최대 최소를 물어본 걸 봐선 x, y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나 봐요. 그죠? x나 y는 아무렇게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x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y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마찬가지로 y도 x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나 움직이는 건데 나는 x의 최대 최소나 y의 최대 최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x분의 y의 최대 최소가 필요한 거니까 x분의 y를 k라고 두고 우리는 k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거다 그 얘기예요. 즉 y를 kx다 라고 생각해서 y 자리에 kx를 다 때려 넣고 x에 관한 2차식
실수 x가 존재합니다. 그런 k에 관한 부등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냥 이거 k라고 두고 x 플러스 y도 저 옆에 것도 k라 두는데요? K제곱. 범위는 또 판별식이죠. 판별식이지 다. 그럼 범위 따로 볼 필요 없어요. 범위가 어디 있어? 무슨 범위? 아 실수일 때 그거? 그냥 K라고 두고 그냥 판별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요? 네. x랑 y가 어떤 값을 갖는지 모르기 때문에 k의 범위는 지금은 알 수가 없죠. k의 범위를 찾는 게 문제인데 k의 범위를 어떻게 알아? 그 참고로요. 제가 답을 불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번 답은 최대값이요. 아 보여드릴까요? 부르면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 짜증난다 진짜. 왠지 풀다가 틀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죠? 이게- 무조건 두번 해야 돼. 이게 최대값이고요. 여기 최소값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기. 도가요 도가. 도가. 그리고 2번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그냥 x 더하기 y를 l이라고 두고요. 하나의 문자로 통일해서 식을 다 완료하신 다음에 결국 또다시 판별식 보는 거예요. 판별식 가지고 k의 범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루트 2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나왔어. 나쁘지 않은데? 뒤에 다시.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런 거. 필요한데. 이거 다 해요. 다 하죠. 뭐 이 중에 골라서 하냐? 실력이랑 이거. 화이팅! 수행 평가는 어떻게? 3주 남았습니다. 일단 수행평가 먼저 해야 돼. 수행 평가가. 죄송해요 미리. 아니 뭐 있는데? 아, 그냥 중국어랑 끝났어. 다행. 줄쓰어 중국어 잘해요? 이거 필수 예제 8번. 중국어 나오는데 영어가 좀. 저희는 영상만 보면 되잖아. 가서 본다는 거.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거든요. 갑자기. 뭐야? 이게 뭔 소리야? A 더하기 베타랑 A, B. 물론 이제 뭐 근각에서의 관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거 이 전개해 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얘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거든요. 저거 최고차항의 계수 뭐야? A 플러스 이거 최고차항 계수 1이에요. 그죠? 그럼 x-1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은 인수분해합 누가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뭐 하란 이야기야? 네. x에다가 1 대입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얘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1을 대입하시면 얘는 0이고요. a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이네요.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에요. 그죠? 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래요. 지금 알파랑 베타랑 똑같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아니지. 그건 아니고. 알파 베타는 x고요. 이건 a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최대 최소 찾으세요인데 판별식 쓰는 축이 뭐야? 마 1. 마이너스 1이에요. 대칭 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다고 없다고? 아직 모르잖아요. 주어진 범위를 안 찾았으니까. 찾아야죠. A의 범위는 뭘로 찾는다? 판별식. 왜 판별식? X에 관한 2차식이 두 실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두실근이라고 하면 굉장해요. 같거나 그래. 그래서 요거 다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X는 요거 하나밖에 없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AX니까 A 마이너스 2의 X 그리고 숫자는 A제곱 A1, 1이에요.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에요. 그래서 실근 존재해요. A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 얘가 0 이상입니다. 이걸로 a의 범위를 찾고 나서 그 다음 이것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로 a의 범위를 찾아야 한다는 게 듣고 나서 보면 그러네 싶은데 실제로 문제 풀 땐 잘 안 보여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거 딱 보고 최소값 0, 최대값 모르겠는데 별표. 그리고 그래서 요거 a의 범위를 찾는 것이 포인트였다라는 거고요. 왜 나에게 맡기겠어? 할수 있을 거야. 50일 남았어? 51일. 2번은요.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세요인데 알파가 더 크다 그랬거든. 저 알파랑 베타가 누구예요? 근이요. 근이에요. 근. 그럼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가질 수 있는 근 중에 제일 큰 놈하고 가질 수 있는 근 중에 제일 작은 놈 구해봐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근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아우 다리야. 그만해요. 하나도 안 들어가. 다시. 이거 그거잖아요. 그때 그거 아니야? 몰라. 베타가 제일 작게 들어간 거랑 알파가 제일 크게 들어간 너만 아는 그 거 아니야? 실근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소리예요. 네. x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베타가 제일 클 때 알파가 최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뭔 소리인지. 아무튼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큰 근이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 작은 근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을 구하세요인데 저 알파랑 베타는 둘이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뭘 생각하면 되냐면 2번에선 알파의 최대와 베타의 최소라고 알파 베타를 지정했지만 그거 신경 쓸 게 아니라 x의 최대와 최소를 찾으세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 아는 척하지 마. 그럼 그냥 하면 1번 문제 풀 때 우리 a의 범위를 구했죠. a의 최대 최소를 구한 거잖아. 2번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라고? x랑 a랑 섞여 있는 2차식인데 x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A 제곱으로 그럼 a를 주인공이라고 해서 a가 실수래매. a를 주인공으로 해서 판별식을 써보면 알아서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될 거고 그 부등식의 해가 x의 범위가 되겠죠. 다시 2번 실수 a가 존재해요. a 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a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인데 a를 주인공으로 하면 a가 실수라서 존재한다고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얘가 0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0x냐? 네. 그리고 숫자가 마이너스 7이죠. 네. 얘가 0 이상. 부등호 방향 바꿔서 이렇게 생겼고요. 3하고 7이니까 되겠네요. 왜 안 돼? 이러면 되지. 왜? 너무 힘들다. 왜? 아 되는구나. 1하고 3분의 7이네요. 그죠? 그래서 x가 1에서 3분의 7 사이다. 그러니까 큰 거 중에 제일 큰 건 3분의 7이고 제일 작은 건 1이다. x의 최대와 최소는 3분의 7과 1이다.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답이라니까. 답이죠. 그게 답이라니까 뭘 어떻게 해요라고. 왜요? 아 저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실근의 최대값과 최소값,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데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아. 근데 알파 베타 둘 다 1일 수도 있고 3분의 7일 수도 있죠. 아니지. 왜요? 같을 수도 있잖아. 안 돼요. 둘 다. 취향 좋아. 둘 다 1이라고? 둘 다 1이면 되지 않아요. 되긴 하겠다. 되겠다. 끝났다. 안 끝났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니에요. 끝났어. 자, 답을 얘기했나요, 그래서? 아니요. 1번의 답은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고요. 2번 답은 쓴 것처럼 3분의 7과 1입니다. 네, 1번 맞아. 화수 1번은 최대값 1, 최소값 0. 화수 밤새거든. 사람들 나도 서열도 바꿨어. 그때 한
오랜만에 해서 좀 많이 했죠. 근데 이거 다음 주에 오시면 숙제한 걸 확인하느라 또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진도를 많이 못 나갈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목표는 12과 12, 13. 그게 고차 방이에요. 네. 12, 13이요. 근데 오늘 숙제 이번에 10, 11이요. 그냥 고양이 그냥 숙제에서 이것만 해요. 숙제는 실력 정석의 필수 예제와 유제, 기본 정석의 기본 문제, 유제, 연습 문제, 그리고 센. 실력 정석의 연습 문제는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시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유빈스한테 좀 물어봐야 안 알려줘요. 저러고 나서 쟤네 다시 숙제 물어보겠지? 숙제 뭐냐고? 그럼 난 또 대답해야 되지. 아 그냥 있는 거 다 하면 되잖아요. 이런다니까?